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1.15% 하락해서 끝났고요.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나왔죠. 그리고 주주서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분할 합병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과 함께 앞으로 그 두산에너빌리티를 보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지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물론 비상계엄 이후에 굉장히 조금 시장이 너무 위축이 됐었죠. 오늘 어느 정도까지 이 수급적인 상황이 좀 풀리고 시장도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까지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7월 달부터 진행이 됐었던 두산에너빌리티의 분할 합병 관련된 건, 그쵸? 밥캣의 지분을 로보틱스를 붙여주는 그 건이 오늘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나왔고 취소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측에서 주주 서한이 나왔고요. 그 부분을 확인해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용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를 위한 서한. 자, 이거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양아치 중에 양아치 중에 양아치 중에 생양아치다. 왜 그런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내용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한 페이지 한 반 정도, 그냥 한 페이지 정도 되는 건데, 자, 내용 보시면 안녕하십니까,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박상현입니다. 그리고 근본 분할 합병에 대해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주주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갑작스러운 외부 환경 변화로 비상계엄 관련된 내용이죠. 촉발된 시장 혼란으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회사는 12월 12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를 철회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점 주주님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자,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이 찬성으로 돌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가 빠졌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주가가 빠졌으면 어떻게 돼요? 이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을 얼마에 제한을 했죠? 21,890원입니다. 뭐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21,000원 정도라고 할게요. 지금 주가에 비례하면 한 30%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근데 여기 제한한 금액이 6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주가가 뭐 그쪽 그 가격대에서 만약에 등락을 했다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굳이 발생하지 않아도, 그쵸? 뭐 시장에서 그냥 소화가 되는 그 정도의 것으로 생각을 했겠죠. 근데 지금 주가가 빠져버린 겁니다. 그쵸? 지금 두산그룹 내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원전이나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그쵸? 뭐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었고 시장이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전이나 그리고 특히나 뭐 바이오나 조선이나 이런 쪽은 그나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었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두산그룹 전체가 조금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생긴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딱 한 가지다. 딱 한 가지. 양아치 중에 양아치 중에 양아치 중에 생양아치다. 자, 보세요. 6천억이 전액 다 들어왔을 때, 그렇죠? 6천억을 제한을 했지만 어느 정도의 괴리가 생기는 거죠? 한 30% 정도. 그렇죠. 물론 6천억 금액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주가가 빠지고 나서 국민연금이 찬성으로 돌아서고 나서 그리고 나서의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찬성 입장이었던 주주님들 중에서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위해 반대 또는 불참으로 선회한 주주님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다. 개소리죠. 주가가 빠졌으니까 21,000원하고는 괴리가 충분히 발생을 했고 회사에서 사주는 부분이 있으면 회사에서 그 가격대를 다 떠안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30%를 떠안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실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왜 만드냐. 괜히, 그쵸? 아니,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SMR의 주가를 한번 보세요. 미국 시장이 얼마나 그 선진화되어서 움직이는지 보면 SMR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 미국 시장이 잘 올라가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 내용 한번 보시면 SMR이 뭡니까? 뉴스케일 파워예요. 뉴스케일 파워 주가가 24년 초에 얼마입니까, 이거? 3달러 정도 되죠. 2.4달러, 그렇죠? 2.5에서 한 3달러 사이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가 32달러예요. 이 내용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작용을 했을까요? AI가 작용을 한 거예요. 근데 SMR은 설계 기업이에요. 자, 제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 잠깐 드릴게요. 반도체를 보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미국에는 설계 기업 생산은 아시아 쪽에서 합니다. 대만에서 하고 한국에서 하죠. 그리고 한국은 파운드리와 함께 D램을 꽉 잡고 있죠. 근데 이 D램에 대한 영향력이 좀 줄고 있는 찰나에 AI 시대가 오면서 D램이 아니라 D램의 상위 버전이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튀기 시작했죠. 무슨 얘기냐? 엔비디아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요. AMD도 그렇고
브로드컴도 그렇고요. 모두 다 설계 기업이에요. 퀄컴까지, 애플까지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설계 기업이에요. 물론 테슬라는 여러 사업부가 있지만 설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생산 쪽이 돈을 많이 버나요? 설계 쪽이 돈을 많이 버나요? 설계 쪽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뭘 하고자 하는 걸까요? 생산에 대한 부분은 맡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에 대한 부분을 맡으려면 이게 노동 집약적이고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자본은 있지만 굳이 이 노동을 끌고 와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제조업이 죽은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트럼프가 살린다고 했지만 어떻게 살릴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내용이 나온 게 없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보조금으로 끌고 들어온 게 지금 뭐 삼성도 그렇고 그 공장을 짓게 된 이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생산을 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설계는 제외하고 설계 이후에 다른 이 작업들 유지보수 그리고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장을 짓는 것까지 이쪽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어딥니까?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그렇죠? 반도체 부분에서는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파운드리를 안 하니까 여기 빼고요. TSMC 여기죠. 근데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보다 TSMC가 생산 측면에서 그렇죠? D램 말고 지금 중요한 건 파운드리 사업이죠. 그래서 TSMC가 엄청나게 갑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원전 쪽으로 넘어오면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생산과 같은 그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그쵸 여기는 순수히 지분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덜 올라간 거고요. 여기 보시면요. 두산 그리고 우리기술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 계열사는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주식시장에서의 선진화되어 있는 이 시장 이 구조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정말 양아치 중에 양아치 중에 양아치 중에 많이 양아치다. 뭐 내용을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그쵸? 주가가 하락을 했고 주식 매수 청구권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게 12월 12일 날로 있었던 그쵸? 주주총회에서 거의 뭐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이렇게 주주서한이 나오면서 취소할게 미안 그쵸? 여기 보세요. 쭉 보면 주가 하락에 따른 상황 변동으로 본권 분할 합병안건인 임시주주총회 특별 결의 가결 요건의 충족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당초 예상한 주식 매수 청구권을 초과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주주님들께 계속 불확실성을 남겨두는 것보다 이게 아니라 야 이거 해봤자 실익이 없어졌다 안 해야지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까지 빠르게 이야기를 해준 점은 좀 고맙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하락한 부분은요. 지금 한국 시장에서 조금 큰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일단락이 되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맞서서 그쵸?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격을 봐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내일 되면 급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변동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거고 미증시가 약간의 조정은 보일 수 있지만 그 조정 이상의 움직임 뭐 망가지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 그럼 우리가 맞춰서 가격대를 잡아가면 되고 한국 시장은 너무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우리가 타점 잡아가면 되고요.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반등을 하는데 바이오를 제가 집중적으로 매매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제 폭락한 부분 모두 뒤집었다. 환율도 안정화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다시 소폭 올라가고 있는데 내일 장중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쭉 올려보시면 제가 원전 관련된 내용은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내용 보시면 여기 12월 3일 그쵸? 비상계엄이 터지기 딱 그 전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보세요. 바이오, 원전, 조선만 제한적으로 매매해야 된다. 무조건 확인하자. 그리고 쭉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도 반등 확인 후에 매매가 필요하다. 무조건. 그래서 오늘 반등 확인 후에 바이오 쪽으로 먼저 매매한 거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반등이 확인되자마자 매수 타점을 소통방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모두 무료고요. 돈 안 받아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입장 링크를 제가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제 가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면,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도 확인하고 매매를 하라 그랬죠. 모든 주도주는 확인한 이후에 타점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올해 얼마나 좋았습니까? 오늘도 11% 상승을 했고 시장이 반등하는 것에 맞춰서 그쵸, 가장 강하게 반등을 했죠.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별로 확인하고 매매를 한 결과 30%대 수익 구간 꾸준하게 만들어 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두산이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상승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했을 때 14%, 4% 이렇게 그쵸?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보유 기간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고 타점을 잡고 그리고 주도주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도주를 잡고 내가 얼마에 잡아야 수익 구간을 빨리 전환시킬 수 있을지 이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내용 준비를 해놨고, 이 내용도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최악의 상황은 화요일로 끝났습니다. 그쵸? 수요일부터는 굉장히 조금 긍정적으로 보실 만한 내용이 있고, 무엇보다 가격을 얼마에 잡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종목군은 물론 주도주 안에서 내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도주는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 그리고 신고가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말 지나고 나서 1월 달에는 꽤 괜찮은 시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럼 이 구간에서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어디까지 실적이 좋으면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들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뭐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